2부에서는 오늘장 공략주와 다음 주 증시에 대해서 미리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스타의 친구를 소개합니다부터 출발합니다. 네, 오늘장 스타가 되는 종목과 그 친구들 속에서 공략주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송기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스타주 어떤 종목 가져오셨죠? 네, 어제 이제 중국 PMI 지수가 네.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오늘 좀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네. 있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의 반등이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 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반등이 반갑게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네. 자, 두산 인프라코어가 스타주가 된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네, 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PMI 지수가 3개월 연속 상승을 하면서 드디어 50을 상회를 했습니다. 보통 50이 넘어가면은 네. 경기가 이제 경기가 개선된다는 그런 시그널인데요.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지금 한 1,00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발표된 수치는 영업이익이 315억.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거의 한 70% 정도 하회하는 그런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실적도 안 좋고 4분기 실적도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오늘 스타주로 선정을 했지만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이 나서 스타주로 선정을 했지만 오히려 반등 시 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이다라는 그렇죠. 시각이시군요. 그리고 네네. 뭐 수급적으로도 기관의 매도세가 최근에 너무도 많이 나왔는데 이것이 줄지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우려감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송기원 전문가의 특성상 낙폭과대주들을 많이 추천을 안 해주시는데 네. 이 종목도 스타주긴 하지만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의 의견을 좀 주셨는데요. 네네. 과연 그렇다면 친구들은 어떤지, 친구들도 뭐 같은 관점이신지 한번 살펴볼까요? 네, 금호석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현대제철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제니까지 이렇게 세 종목을 친구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먼저 금호석유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네, 두 명의 친구는 비슷한 부류고요. 한 명은 이제 뛰어난 친구인데, 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좀 비슷한. 부류죠.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6% 정도 감소하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금호석유도 지금 바닥권에서 전저점 부근에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기술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1선에서 61선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선에서 다시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은 이것도 일단은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서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필요할 듯 합니다. 네, 오히려 어느 정도 이익을 보신다면 차익을 실현하시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입니다. 뭐 대표적인 철강주죠. 철강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 민감주, 중국 경기 민감주로 포함이 되는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용 열연 강판을 생산을 하고 있고 그쪽에 대해서 비중을 차근차근 늘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포스코 대비해서 프리미엄을 얼마 동안 받은 거는 사실인데 최근 들어서는 또 자동차 업황이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현대제철도 좀 리스크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살펴봤고 마지막 제닉은 정말 분위기가 틀리죠, 좀. 네, 그렇죠. 네. 그 전에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저점을 낮추면서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지만 제닉 같은 경우에는 그와 반대로 상승 트렌드를 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제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예전에 중국이 경제 성장을 이뤘던 게 이제 인프라 투자로 네. 중국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이제 소비 시장, 네. 이제 그 트렌드가 변한 거죠. 그래서 소비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에 따른 수혜를 톡톡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중국의 소비 확대 수혜주로서 제닉을 말씀해 주셨고요. 뭐 단골 손님이에요. 네. 자, 이렇게 네 종목이 이야기가 됐는데 네. 어떤 종목이 탑픽이죠? 벌써 당연히, 나왔네요. 당연히 제닉입니다. 왜냐면은 제닉 같은 경우에 방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뭐 화장품주,
제닉뿐만 아니라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그다음에 뭐 헬스케어 쪽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 그다음에 음식료 쪽에서는 뭐 메일유업, 빙그레 뭐 그런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제닉도 그런 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닉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까지는 별로 기대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까지 이제 해외 시장에 진출을 안 했는데 본격적으로 10월부터 중국에 진출을 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제 4분기부터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13년이면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공장 증설을 통해서 기존 캐파 물량의 한 3배 정도 외형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겠네요. 그만큼 그렇죠. 기대감을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뉴스는 어떤 뉴스죠? 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뉴스입니다. 그 중국 경기 관련해 가지고 중국 PMI 지수가 50을 상회를 하면서 그 관련주들 파라다이스, GKL, 뭐 하나투어, 그다음에 화장품 관련주들 그런 종목들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 종목도 오늘 많이 꿈틀대고 있는데 네네. 어떻게 주가가 반영이 되는지 차트로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제닉을 살펴보면요. 제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61선의 지지를 받고 오늘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전고점 돌파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공격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가에 매수를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닌 거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눌림목이 나왔을 때 한 6만 원 정도의 매수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하는 9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고 손절가는 61선이 이탈하는 5만 6천 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상당히 높게 보셨네요. 9만 원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스타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장 관심주는 바로 제닉입니다. 목표 주가 9만 원, 순절 가격 60일선도 염두에 두시는 전략 필요하겠습니다. 송기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